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부TV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M2 통화량이 지금 증가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좋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연준해서 금리 인하를 해주며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 중에서 그리고 그 업황 중에서도 AI 섹터가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AI 섹터에서 이런 배경이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투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상반기 때 작성했던 이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시장의 지금 주도주가 무엇이고 무엇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지 한번 그 대상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즉 아마존, 그리고 구글, 그리고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하이퍼스케일러로 하나 더 들어간 게 오라클입니다. 자, 이렇게 5개 기업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라고 하는데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환경에서 이제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연간 3,200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마다요. 그래서 엄청난 캐펙스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거기에 속한 기업들이 어떤 요소들이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건 GPU는 이제 뭐 거의 상식적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요거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데이터 센터는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은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중대형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는 2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고 해요. 요거는 아주 대규모죠. 여기 아예 변전소도 아예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인데요. 그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필요한 것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있겠죠. 그곳에 해당되는 기업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조사를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자, 하드웨어 부분에서 GPU, TPU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엔비디아 이건 말을 묻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이제 엔비디아는 자기네들 GPU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이 GPU 기반의 이 그래픽 카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자, 요거와 달리 주문형 반도체라고 ASIC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객의 주문하는 고객에 맞게끔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바로 ASIC이고 그것에서 브로드컴이 좀 선두입니다. 그래서 서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서로 다른 성격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ASIC에 대한 요구사항, 즉 구글에서도 자체 칩을 개발해서 자기 데이터 센터에 넣겠다라고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자기만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자기만의 반도체가 바로 ASIC에 속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크레도라는 업체, 자, 크레도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800G, 즉 고속론, 고속 커넥터,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데이터가 막 통신으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커넥터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크레도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대규모로 짓게 되면은 그 안에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서버들을 네트워킹으로 연결해야 되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크레도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의 성장성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자, 그리고 이 큰 데이터들을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솔루션도 있고요. 시게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시게이트 옛날에 그 하드디스크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자, 시게이트가 이제 그런 단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스토리지 부분을 감당하면서 이따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이제 유관 업종에 계신 분은 뭐 스위치가 무엇인지, 인터커넥터가 무엇인지 잘 아실 텐데요. 자, 잘 모르시는 분은 요 조금 전에 고속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케이블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버처럼 비슷하게 생긴 장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선두 기업들이 브로드컴도 있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그다음에 크레도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암페놀. 이런 기업들이 커넥터와 그다음에 이 고속 네트워킹 장비들 그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최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껑충 뛰었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실적을 나타내면서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의 기업들은 조금 의심이 가더라도 주가가 조금 좀 되밀리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력과 냉각 시스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게 선두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볼티브라는 액체 냉각 전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GE버너와 얘는 전력 생산에 그리고 전력망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그 지위가 1등, 2등을 가늠하고 있는 그런 선두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GE버너와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물리적인 인프라라든지 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서버 중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셀레스티카 잘 아십니까?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이렇게 보십시오. 셀레스티카 CLS라는 이 회사는요. 데이터 센터의 서버 그리고 전자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슈퍼마이크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는데 셀레스티카도 마찬가지 이 섹터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연평균 20%에서 2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그것을 반영해서 굉장히 고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빌이라는 기업, 그리고 암페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또 고속 커넥터, 그리고 이제 어떤 부품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와 같고요. 이 기업들도 알게 모르게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게 되면 하드웨어를 이렇게 싹 깔아놨으면은 거기서 운영할 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로드컴에서도 마찬가지 가상 VM웨어 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브로드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부분에서도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자, 이거는 뭐냐면 AI는 데이터 싸움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어딘가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선두가 이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잘 저장돼야 되고 가공돼야 되고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구글에 있는 데이터 각 데이터 센터는 나눠져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같이 연동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서비스나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의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발표된 실적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다들 아시죠? 그래서 보안 소프트웨어에서 좀 선두 기업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아마 1등일 거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아마 2등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가 흐름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외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그 전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두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E 버너바. 얘는 가스터빈, 그리고 전력망, 그래서 전기 관련된 거는 웬만한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수조해 놓은 그 물량이 이미 2년치는 계약이 다 끝난 상태예요. 대규모고요. 그래서 지브노바는 지속적으로 이익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두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거, 그다음에 뭐 어떤 부동산적인 부분, 환경 제어 부분, 그런 관련된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기업들을 1번 후보군에 포함시켰고요. 보면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AI GPU는 엔비디아, 자,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스노플레이크, 팔란티어,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리와 동시에 네트워크 부품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블라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크레도, 그 다음에 셀레스티카,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 요 세 개가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품 부분에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그리고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부분, 전력도 하루아침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대규모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얘네들이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 3년짜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적에 반영하는 것은 분기별로 끊어서 나눠서 하겠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GE 버너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티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좀 논외로 우주항공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주항공 부분에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이 하우맷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우맷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조용히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후보 2구는 AI 업종 내 유망 종목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 그리고 심보틱이라는 물류 로봇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브로드컴, AMD가 있겠고요. 사이버 보안 부분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지스켈러, 그 다음에 루브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 AI를 접목시킨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앱러빈은 우리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 모바일 게임에서 광고를 같이 AI와 곁들여서 이 고객 타겟팅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2년 만에 10배수 10배가 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고 더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를 반영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10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딧. 자, 우리는 한국에서는 잘 안 쓰지만 미국에서는 레딧이라는 SNS가 있습니다. 이 SNS 부분에서 이 광고와 같이 결합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레딧입니다.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래서 얘도 소형주지만 굉장히 성장성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전자부품인데 시게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스토리지 부분에 시게이트, 우리가 그냥 등한시하고 있었던 잘 모르는 기업인데 주가가 흐름은 이따가 보시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빌도 부품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소형 원자로, 이제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지금 원자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기 수요뿐만 아니라 그 외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클린 에너지 중에서도 지금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자라고 하면서 국내 기업에서도 지금 많이 이 주목을 많이 받은 지 벌써 2년째죠. 그래서 조방원, 한국에서 유명한 거는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 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다들 들어보셨죠? 네. 지금 미국에서도 원자력이 관심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소형 원자로가 데이터 센터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리 반영하면서 상용화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이 두 개, SMR이라고 뉴클리어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오클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클로는 아직 상용화 안 됐지만은 이게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 외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노데이터. 자, 지금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실 텐데 데이터 샘플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 레이블링 하면은 이게 고양이다, 이게 강아지다라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줘야지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얘가 고양이지 강아지인지 구분을 인지하는 그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초기에 이게 사람이 고양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그게 레이블링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 작업은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툴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자, 그 작업을 하는 전문 기업 중에 하나가 이노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샘플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이거를 레이블링 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 이노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노데이터의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고요. 사운드하운드. 자, 지금 우리가 음성 인식은 이미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음성 인식 부분에서 좀 더 고도화, 대화형으로 갈 수 있는 수준까지 독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사운드하운드입니다. 그래서 사운드하운드 이 기업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디바이스 쪽에 클라우드 말고요. 디바이스 쪽에서 음성 인식 부분, AI 음성 인식 부분에서 독보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사운드하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지금 이번 분기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소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소파이 기업은 핀테크 기업입니다.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핀테크 기업인데, 소파이도 핀테크 기업 중에서 DAT 즉 가상화폐 투자를 이제 재무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비트코인의 투자를 좀 잠시 중단했었다가 다시 재개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서 소파이라는 기업도 실적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로 한번 실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차트를 띄워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들, 자,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 추세, 그리고 중단기 추세,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얼마만큼 흘러갔는지 파동, 그리고 거기서 내가 콕 집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콕 집어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쌈짓돈, 즉 시드머니를 1억 정도 모아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운용할까,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맞출까,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고 싶을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신호를 딱 봐서 정확하게 그 시점을 딱 꽂아서 매매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느슨하게 여유있게 나는 이걸 한 1년, 2년 혹은 3, 4년 내가 시세 끝날 때까지 가져갈 거야 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혹은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막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서 단기 수익도 계속 넓혀나가고 싶은 그런 성향의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매매하는 방식이 다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다라고 하는데 막 성격 급하고, 그리고 단기, 중기 이 트레이딩을 잘해서 더 큰 수익을 바라는 분들은 그냥 느긋히 기다리는 그 투자법은 잘 안 맞으실 거예요. 반면에 이거를 매번 사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반복하는 트레이딩이 성향이 안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자기 투자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생업에 일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서 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투자 쪽에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고 분석하고 이거를 비중을 늘릴까 줄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각자의 투자 환경, 연령, 성별,
그리고 직업,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나뉘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자기한테 맞는 기법으로 그리고 투자 성향을 어떤 거에 맞춰서 나한테 써먹을까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책으로 소개해드린 게 바로 제 책입니다. 나만의 미국 주식 투자 필살기. 여기에 체계적으로 제가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은 계획, 즉 투자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투자 4분면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한테 맞는 부분들을 골라내고 거기에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해야 될지, 그러면 그걸 분석과 그 다음에 신호를 가져가는, 캐치해내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전략 7가지를 제가 4장에서 이제 쫙 이렇게 설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그런 투자 성향대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구매는 제가 요 하단에 링크에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종목들의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자, 메타 플랫폼스를 보시면은, 자, 장기 추세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계속 상승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60일 이동 평균선, 얘를 보시면 중기 추세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장기 추세는 당연히, 장기 트렌드 존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기도 올라가고 있고요. 단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에서 딱 걸려서 있죠. 그래서 약 800달러. 지금 8월 달에 딱 800달러 직전 796달러에서 걸렸습니다. 얘는 무엇이냐면 라운드 넘버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800달러에 한번 딱 걸려서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라운드 넘버에 대해서 800달러까지 온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자, 그 다음 N러빈. N러빈이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섹터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24년도에 겨우 여기에 50달러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500달러 넘어 지금 650달러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단 2년 만에 10배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나 더 갈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좀 많이 과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 하기보다는요, 이미 많이 갔으니까 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쉬어주는 구간에 쉬어주는 구간에 왔을 때, 그때 제 책에 보시면은 피라미드 매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엠러빈 좋고요. 레딧도 여전히 좋습니다. 엠러빈보다는 조금 뒤처진 모습이 있죠. 얘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레딧도 여전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전에 보셨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가파르죠. 덜 가파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세는 중소형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요 정도 위치에 가 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번 볼까요? 구글 볼까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자,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M7 종목 중에서 알파벳이 계속 이렇게 뒤쳐져 있다가 다른 애들이 많이 갈 때 뒤쳐져 있다가 얘는 최근에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주가를 억눌렀던 그 악재들이, 즉 반독점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좀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구글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즉 앞서 나간다기보다는 이제 본 위치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녀석들은 이미 막 달려갔는데 얘는 이제 그래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가 자기 시장 수준으로 이제 평가받는 위치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오라클 보시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벌써 3년째 많이 달리고 있는데 오라클은 인제 달립니다. 언제부터?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했어요.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별로 주목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라클이 그전에는 하이퍼스케일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리고 메타 이 4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중에서 4개만 놀고 있다가 이제는 오라클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고객들이 원했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오라클이 기존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오라클로 수요가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쟁 관계의 어떤 요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처치하고라도 오라클의 요소가 굉장히 수요가 많으니까 실적이 계약해 놓은 수요가 이미 4,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해서는 인재 출발점이다.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 얘는 인재 출발점이다. 그 주목받기 시작한 게 이제 1분기 때, 2분기 때, 3분기 때 이렇게 주목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보다는요. 오라클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갭 상승을 이룬 이제 요 부분에서 약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있죠. 이격 줄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 가격과 이격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얘는 여기서 당분간 쉬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만 결국은 이동평균선과 즉 평균 가격과 이격을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줄 때마다 얘는 모아가는 그런 투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모아가십시오. 자,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자, 지금 184달러까지 찍고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중입니다. 쉬고 있더라도 AI 쪽에서 엔비디아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냥 추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장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중기 추세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장기, 중기 다 살아있습니다. 다만 단기 추세가 이렇게 쉬어가는 기간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은 지금 모아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 상단과 하단을 두고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 가격이 내려왔을 때는 조금씩 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사서 분할 매수를 해 놓으면 얘는 결국 이렇게 기간적으로 준 뒤에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본궤대로 올라갈 때는 또 큰 수익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엔비디아를 꼭 구매하고 싶은 분은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팔란티어가 지금 상반기 때 그리고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즘은 팔란티어 얘기가 조금 사그러들고 있어요. 유튜버에서도 팔란티어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조정을 주니까 다들 조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핫하게 막 올라갈 때는 시끄러웠죠. 근데 이렇게 쉬니까 다들 다른 걸 쳐다보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요럴 때 사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쉬어갈 때 아까 보셨죠? 이렇게 올라갈 때 엔러빈도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 좀 이렇게 쉬어줄 때 그때 피라미드 분할 매수법으로 쓰시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얘를 팔란티어를 사고 싶었던 분이 자, 이런 위치에서 사고 싶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잡으려니까 부담스럽죠. 그럼 기다리는 겁니다. 주가는 어차피 이 확산과 수렴 과정을 반복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자 이렇게 조정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 5일선 싱글탑이면 이때는 피라미드 매수법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제 책에 소개해 놨어요. 이렇게 모아갔다가. 자, 21선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부터는 더 매집을 해야 됩니다. 자, 매수. 계속 매수하다 보면은 올라가죠. 결국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핫하게 올라갈 때는 얘를 찜을 해놓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조정 줄 때 그때 의미 있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계시면 돼요.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매수할 종목, 투자할 종목이 늘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집어서 몰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으니까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쫙 이렇게 리스트업 해놨다가 얘네들이 딱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링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오케이 땡큐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할인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 명품 할인하면은 그냥 러닝해서 개설을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도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고속 케이블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보면 작년에 겨우 $20 수준이었어요. 20, $30 수준에 있던 이 기업이 지금은 $170를 넘었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얘도 10배가 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10배가 이때부터 따지면 24년도부터 따지면은 10배가 넘었네요. 그렇지만 얘는 계속 핫하게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언제 삽니까? 얘도 마찬가지. 좀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앞에 이렇게 흘러갈 때 부담스러워서 못 샀어요. 그러면 좀 조정 줄 때, 요때 또 분할 매수하면 되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사고 싶으면 언제? 5일선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크레도 보셨고요. 셀레스티카. 자, 크레도와 셀레스티카는 같은 섹터이죠. 데이터 센터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은 거의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 같이 세게 올라갔고요. 조정받을 때 지난달에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절호의 매수 찬스를 줬습니다. 자, 지금 또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도 갈 때 얘는 쉬고 있죠. 앞에서 갭 상승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기간 조정을 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면서 어떻게 되는지. 요거 평균 가격 21동 평균선과 이렇게 이격을 줄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쉬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앞서 보셨던 오라클하고 비슷하죠. 실적 발표로 이렇게 크게 20% 이상 갭 상승해서 여기서 그 흐름을 보여줬을 때는요. 바로 이어서 축축 올라가지는 못해요. 갭 상승했으면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는 같이 갭 메꾸기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과 이렇게 이격을 줄인 뒤에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셀레스티카 그리고 오라클 어디 갔습니까? 오라클 예. 비슷하죠? 이렇게 갭 상승한 녀석들은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 주세요. 사모아 두면서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만날 때,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하고 만날 때, 그때, 타이밍을 보시고, 좀 많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호바. 지번호바는 다른 앞서 보셨던 셀레스티카와 크레도하고 좀 달리 얘는 좀 기간 조정을 미리 줬죠. 8월 달부터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W 신호를 줬어요. W 신호를 주고 올라가다가 직전 고점에서 부딪혔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올라가려고 이제 뿅 하고 솟았어요. 자, 요거 제 책에 잘 설명을 해 놓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자주 나타나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중간에 진입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장기 추세가 상승, 월봉이 장기 추세가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상승이죠.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누우면서 기간 조정을 줬습니다. 자, 요때가 중간 진입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중간에 두고 이렇게 피라미드로 그린 다음에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 이게 피라미드 매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나는 정확하게 콕 찍어서 올라가는 신호에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호매매법인데, 신호매매법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는 이렇게 W 법칙에 따라서 W 신호가 나왔을 때 요때 콕 찍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좀 불안하다, 나는 확실한 걸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W 이후에 자,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N자를 그리면서 가는 이 5일 이동평균선에 N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때가 절호의 또 찬스입니다. 자, 이건 선택이에요. OW의 신호에 들어가도 되고요. 이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성향이시면 ON 신호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내 성향에 맞게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요거는 지나고 보니까 더 싼 가격이죠. 그렇지만 이때는 좀 불안한 리스크가 좀 더 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더 감내하더라도 나는 좀 싼 가격에 이 신호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OW 신호에 들어가시고, 조금 더 나는 보수적이고 확인하고 나서 좀 더 비싸게 주더라도 확실한 신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ON 신호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 책에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놓은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신호 매매를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웍스. 얘도 마찬가지 장기 추세에 올라가고 있고요. 중기, 단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얘는 뭐 지금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뚫어낼 거라고 보입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자, 하나만 짚어보고 갈게요. 자, 지금 다른 종목들의 시간 할애를 많이 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늦게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장기 추세가 이때 올라가다가 25년도에 또 한번 꺾였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자, 6개월 이동평균선인데 이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선 24개월 2년 평균입니다. 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6개월 이동평균선이 N자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월봉에서 6N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월봉에서 N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신호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직전 고점 돌파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은 지금 어디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요. 자, 월봉에서 종가, 캔들 종가로 보면은 400달러입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400달러 직전 고점은 이미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지금 9월 말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9월 말까지 이를 지켜내 준다면은 N 신호는 완성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어떤지. 자, 여기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은 괜찮죠? 근데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이 또한 지금 위에 벽이 있네요. 이렇게. 488달러. 작년에 찍었던 최고점 488달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봉에서 보면은 440달러가 이렇게 요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위에 벽이 두 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조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강하게 하니까 얘도 같이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고요. 뭐 어떤 펀더멘탈적인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죠. 좋지만요. 얘도 밑에서 이 박스권을 지금 삼각 쐐기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를 탈출하고 N자로 올라가면은 강하게 올라갈 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제 책에 또 다 나와 있어요. 제 책에 그 샘플 사례를 많이 모아놨는데요. 가장 많은 샘플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책에서 그 샘플을 하나씩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440달러 여기에 어떤 부담 물량이 있고요. 그 위에서는 또 480달러의 부담 물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왔을 때 부담이 있는 위치에 오면은 여기에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매도의 스트라이크 존인데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 책은 비밀은 제 책에 좀 담아놨어요. 자, 그래서 그 비중 조절을 하시면 돼요. 비중 조절을 하실 때 그 조정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 레벨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제가 권장해야 되는 비중 조절의 키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권장해 드리는 비중은 제 책에 담아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기 성향에 맞게끔 그 비중 조절하면서 이 물량존에서의 어떤 대응 방법, 그거를 본인한테 맞게끔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다음에는 어떤 주식이 됐든 다 써먹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답을 바로 안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보틱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가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자, 더 놀란 거는요. 오클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18%가 올랐었었네요.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또 한 주 더 봤더니 일주일만 63%가 올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루 만에 28%가 올랐어요. 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기업의 기술력은 좋습니다만, 지금 시장은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어떤 룸이 좀 더 좋아집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오기 수월하다는 얘기죠. 조달 비용이, 즉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이고요. 이자가 낮아지니까 은행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고 기업에서도 그 이자를 이자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 많은 돈을 더 많이 빌려와서 투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즉 대형 기업보다는 좀 중소기업들이 좀 더 혜택을 받는 게 바로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러셀 2000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러셀 2000의 중소기업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뭐 러셀 2000의 대표적인 ETF가 IWM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IWM이라는 ETF이고요. 얘는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블랙락의 아주 대형 ETF인데요. 여기에 속한 기업들을 보면은 첫 번째 기업이 크레도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기업이죠. 데이터 센터에 고속 네트워킹 고속 네트워킹 케이블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죠. 그리고 KTOS, 크라토스도 마찬가지 부품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오클러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셀 2000 지수가 오르면서 IWM에 대한 이 ETF의 자금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게 오클러와 아이온큐예요. 크레도스하고 뭐 KTOS, 크라토스는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이온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장난 아니죠. 지난 일주일 동안 26%가 올랐고요. 지지난주에 33%가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M7 기업들도 다 좋은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중소기업 쪽에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을 추종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아주 맛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일주일에 66%를 오른 게 오클로입니다. 자, 오클로.
일주일에 66%, 63%네요. 부담스럽죠? 그럼 이는 언제 들어가냐? 조정받을 때. 눌림목으로 조정받을 때 그때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추세가 끊기지는 않았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니까 좀 할인해 줄 때 들어간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좀 좋은 공부거리겠네요. W 버치기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중기 추세가 살아있고 당연히 밑에 뜨거운 스트라이크 존, 장기 추세, 장기 트렌드 존은 살아있는 고게 깔고 가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중기 추세가 20일 이동 평균선이 단기 추세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쉬어줄 때 여기에서 신호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 W 신호, 이게 1차 신호입니다. W 법칙에 따라서 이때가 첫 번째 매수 신호고요. 나 이거 조금 불안해 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아까 전에는 ON 신호가 두 번째 방법이었죠. 보수적인 접근 중에서. 근데 ON 신호와 동급인 게 여기 직전 고점 돌파가 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하면은 ON 신호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블 신호의 완성이 이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ON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고점 돌파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얘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따라잡기 하면은 이 상승을 거의 30% 넘는 상승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딱 하나의 경우를만 고집할 때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양한 케이스를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제 책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연구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료로서 제가 제 책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실전 투자하실 때도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장이 좋을 때는 더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제 책을 통해서 많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담아 가시고 실전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큰 성과를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